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공시가격 1억 아파트. 지난 1년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 공시가격 1억 아파트에 대한 투기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1억 아파트에 투자할 때 주의할 사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도 주공아파트 지방에 공시가 1억 아파트 열풍이 거세게 몰아쳤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공시가 1억 아파트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은 현재 갈 곳이 잃은 저 같은 다주택자들, 투기꾼들, 법인 투자자들 떼거지로 몰려가서 대량으로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공을 했다. 승전보죠. 내가 주공 아파트를 샀다 이거죠. 이것을 승전보로 모임이나 카페에 자랑하고 이런 열풍이 불었습니다. 자, 주공 아파트는 결국 언젠가는 재건축을 할 것인데 뭐 수도권이야 가능성이 높지만 지방 아파트, 중공 아파트는 언제 될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돈 여력은 부족하고 정부의 규제 때문에 마땅히 투자할 아파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시가 1억 아파트에 대규모로 몰려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투자를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지, 여전히 유효한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 구축이면서 주공 10평형대 아파트에 투기를 한번 해보자. 현재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지방의 소형 저가 아파트는 주공 아파트가 많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공을 획득했다 이런 승전보, 자기자랑 이런 말들이 널리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 속에서도 2022년 상반기 동안 대량의 거래들은 대부분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이루어졌죠. 뭐 투자 모임이라든가 뭐 단톡방 이런데 모임 전부 다 1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 투자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전히 유효할까요? 자, 구축, 주공, 10평형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신축 좋아하잖아요. 신축 아파트 그리고 중형평수, 국민평형, 30평형, 25평형, 32평형 자, 이런 아파트는 현재 아파트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는 상당히 비싸죠. 가격 부담도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부터 해서 각종 종부세, 종합소득세, 세금 부담 엄청나죠. 그래서 어정쩡한 투기 어린이들, 어정쩡한 투기꾼들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가 올스톱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취득세가 12%다 보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 12%를 능가할 정도의 그런 이익이 날 만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선별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자금 여력이 많이 떨어지죠. 취득세가 너무 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 1억 아파트에 사람들이 현재 몰려들고 있습니다. 즉 투자할 수 있는 대상과 구멍이 공시가 1억 아파트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현재 상황에서 대선 때문에 1억 이하 아파트,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된다고 해서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선 때문에 대선 전국하에서 말이 쏙 들어가고 현재 여전히 공시가 1억 아파트는 투자 대상, 투기 대상으로 현재 활발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공 아파트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일단 투기의 조건은요. 공시가격 1억입니다. 시세, 실거래가 1억이 아닙니다. 자,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는 작죠. 뭐 100%까지 올린다고는 하지만 90% 수준, 뭐 80%, 85%, 90%로 점점 올리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좀 낮죠. 자, 공시가격이 1억이죠. 거래 실거래가로는 약 뭐 1억 2천, 많게는 1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반영이 좀 늦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세 반영이 좀 늦겠죠. 그래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억이라 하더라도 시세는 약 1억 2천에서 뭐 1억 4천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파트 공시가격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자신이 투기할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한번 들어가면 자신의 아파트, 투자할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메인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한국부동산원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열람하기 어플도 있네요. 그래서 열람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투자할 지역, 군, 아파트까지 해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취득세 중과에서 자유롭습니다. 취득세 면제가 아니고 취득세 중과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징벌적 중과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없죠. 그래서 기본 취득세율이 부과되므로 다주택자들이 현재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자, 2020년 7월 10일 710 대책에서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를 기존 1에서 3%에서 최대 12%까지 올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주택 또는 4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조정대 대상 지역에서는 12%, 비조정대 대상 지역에서는 8%, 12%인데요. 대부분이 현재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은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지만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 아파트는 3,6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까지 내면 뭐 3,600만 원이 넘죠. 4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보다 더 나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세금 부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의 투기꾼은 결국은 12% 취득세 부과 때문에 추가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취득세 중과는 효과가 있는 부동산 대책인 것 같아요. 당장 제가 그걸 느껴요.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지역, 주택수, 가격 이런 거 상관없이 일괄 12%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를 90채를 갖고 있든 100채를 갖고 있든 중과를 하지 않고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아파트는 1.1%만 부과를 한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 현재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다. 이거를 단속할 것이다. 규제할 것이다.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유효한 투자 아파트 대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여기 보면 주택수 합산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취득세 중과를 안 하는 대상들. 여기 보시면 뭐 가정 어린이집도 있고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1억 원 이하 주택 이것이 구멍이었죠. 이것이 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10 대책이 발표됐을 때 눈치 빠른 투기꾼들은 이것을 딱 알아먹고 공시가격 1억 이하 주공 아파트를 검색해가지고 떼거지로 몰려가서 선점을 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아파트 대세 상승기였기 때문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 어디가 구멍인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다. 자, 상속주택을 소유권 등기하거나 농어촌 주택을 매수하거나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니까 1억도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에 낙찰받은 주택. 따라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시가 1억 아파트에 투자를 안 할 거면 경매, 공매 이런 낙찰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뭐 이런 건 우리가 흔히 접하기 힘든 거니까 공시가 1억 아파트에 현재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경매 정도만 현재 다주택자들이 관심을 둘 수 있는 곳이죠. 이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 취득세가 1.1%만 내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1억 이상 아파트의 취득세 부분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억 이하 같은 경우는 1.1%, 1.3%, 농특세, 교육세까지 합해서 6억 이상 같은 경우는 점점점 세율이 좀 높아지고 있죠. 자, 공시가 1억 주공 10평형 아파트 광풍이 계속될 것인가? 지난 2022년 상반기를 보면 거래량 상위권을 기록한 아파트들은 대다수가 실거래가 1억 원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경기도의 거래량 1위부터 8위까지 탑10 중에 8개를 대부분이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라고 해요.
안성시 공도읍의 주운 청솔 거의 160건이 거래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최근 1개월 실거래가 평균이 1억 4,500이라고 합니다. 2022년 공시가격은 7,659만원으로 1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시세는 1억 4,500인데 공시가격은 7,659만원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투기 수요나 투자 수요가 가능하다는 거죠. 내년에 이제 2023년 공시가격이 1억 원이 되면 더 이상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지 않겠죠. 주운 청설 아파트입니다. 이거 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미 늦었죠. 자, 이 아파트는 2000년 준공돼 재건축 기대 심리와는 무관합니다. 영종률도 높죠. 250%에 육박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럼에도 투자 대상으로 매력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후발 투기 어린이를 끌어와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공시가 1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있겠지만 내년에 공시가 1억이 되면 매매가 저는 정지될 거라고 봐요. 자, 139건이 거래되며 2위를 차지한 안성시 공도읍 주운 풍림 2615가구 엄청나게 큰 규모네요. 평수가 작으니까 아마 대량으로 작은 평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실거래가는 1억 3천만원 정도 거래가 됐는데 공시가격은 아직도 8,185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투기 대상 투자 수요로 적정하다. 현재까지는. 자, 그리고 2021년에는 전세가율이 98%에 달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갭이 워낙 적으니까 법인 투자자들이 한 번에 4채, 5채씩 사들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매가가 상승해서 약 한 채당 4천만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요. 부산 같은 경우도 도시물 운대 그린비치라고 이름도 이상하네요. 동삼 그린힐 여기 전부 다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의 매매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것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투자 수요, 투기 수요 거래량이지 실거주자들은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가 왜 인기가 있을까? 자, 아까 보셨듯이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기본세율 1.1%로 동일하고 읍면 지역일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될 때까지 만약에 3억 원이 되어서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 중과주택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 공시지가 1억에서 사가지고 팔 때 공시가 3억이 될 때 팔 경우에는 취득세에서도 이익을 보고 양도세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걱정해야 될 게 기존에는 공시가격 합산액 6억만 넘지 않으면 투기꾼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개수를 총합해가지고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젠가요? 종부세를 깎아주겠다. 다주택자도 깎아주겠다. 이렇게 어제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정가액 비율을 낮춰가지고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겠다. 이렇게 어제 정책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기 어린이들 공시가 1억 아파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일단은 갭 투자를 활용하면 무자본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취득세 아까 보셨듯이 1.1%밖에 안 하잖아요. 거래 비용이 매우 낮고 아파트 자체가 싸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포함한 기업 투자에 나설 경우에 자금 부담이 적거나 무피 투자도 가능합니다. 자, 법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단타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업 투자는 이들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전세를 승계하거나 먼저 매수를 먼저 한 후에 약간의 내부 리모델링을 한 후에 보증금을 높여가지고 새로운 전세 계약자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후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먼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금 10%를 먼저 보내고 새로운 세입자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전세금을 받잖아요. 그 전세금으로 나머지 차액을 잔금으로 치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높게 해 투자금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투자 방식에서 개인 다주택자 투자자하고 법인 투자자 간에 약간의 다른 점이 보이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1년만 보유하고 팔게 될 경우에는 양도세를 70% 이상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내고 이것저것 떼고 중개료 내고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2년 이상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일단은 양도세를 기본 세율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1년만 할 때는 70% 이상을 부과하는데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뭐 36%, 45% 정도 이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보유를 한다. 반면에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인 최고 세율이 45%이기 때문에 개인인 70%보다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세 차익만 나면 그냥 팔아치운다는 거야. 즉 종부세 부담이 법인 같은 경우는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 단타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년 미만입니다. 1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12개월 29일, 12개월 30일 정도만 갖는다는 뜻이에요. 1년 이상이 아니고 1년도 안 돼서 살았다 팔았다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법인 투기법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6월 2일에 사가지고 다음에 5월 31일 전에 등기를 완료하는 초단타, 1년도 안 돼서 파는 이런 단기 매매가 법인들의 투자법이라고 합니다. 6월 1일 날 부과되는 종부세,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 물건 아파트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 투기 연의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시가 1억 아파트 투기할 때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이 몰린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 거래가 잦고 거래량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매매가 되는 거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법인 소유 물건은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이 되기 전에 다시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 물건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시가 1억이 되면 투기 수요가 끊기게 되지 않을까. 아까 보셨듯이 시세거래 호가는 1억 3천, 1억 4천이지만 공시가는 7천, 8천이죠. 그만큼 1년 동안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1억으로 오른다. 그러면 다시 취득세 중과 대상 아파트에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법인이나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가 후발주자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1억이 되기 전에 팔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단기 투자자라면 만약 이것을 팔지 못하면 이제 후발로 이 아파트를 사주는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팔지 못하고 계속 그 아파트에 묶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매수하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가 1억이 넘는 순간 매수자 추가 투기 수요 유입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묶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팔고 탈출하는 투기 어린이 아파트의 차량글이 집중적으로 도배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떤 모임이나 투자자 그룹들이 들어가가지고 10개, 20개 사가지고 1년, 2년 후에 공시가 1억 되기 전에 팔고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물건을 받는 피해를 당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3억 될 때까지 보유해서 양도세 중과 혜택 이걸 받는 것이 좋겠죠. 다주택자인 개인 매수자는 법인이 던진 매물이 공시가 1억을 넘기는지 계약 시점에 공시가격 알림이를 점검해가지고 자신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개인 다주택자 같은 경우 계속 가지고 있을 거면 3억까지 오를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든지, 아니면 공시가 1억이 되는, 그렇다면 시세로는 1억 6천, 1억 7천까지 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1억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겠네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렇게 팔고 시세 5천에서 1억 사이 시세 차익 거두고 단기 매매로 뜬다든지 이런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시가가 1억이 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 1억이 될 때까지 보유하고 팔고 떠나든지, 아니면 3억까지 시대 상승을 기다려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기 전에 팔고 떠나든지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기준 등기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 누가 낼 것인지 이런 부담 여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1억을 겟했다. 현재 공시가 1억 아파트에 몰아치는 아파트 투자 수요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윤석열 정부에서 터치를 하지 않고 있고 투자 대상 수요가 아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시가 1억 아파트의 투자 수요, 투기 수요는 계속 인기를 끌지 않을까. 2022년 하반기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